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오늘은 태양계와 별 6번째 시간입니다. 과학책과 실험 관찰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별송을 들려줄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밤하늘의 별을 봐 계절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 밤하늘의 별자리 동쪽에서 서로 져 어둠의 길잡이 반지를 미무대 전국금 위에는 지평선을 옆으로 별 있는 밤 위아래로 돌려 고도 한 물체를 관찰해 관측 반단 다르면 위치도 달라져 두 관측점 한 물체 이루는 각 6개월을 관측해 시차 절반 연주 시차 별이 멀리 있으면 작게 측정되죠. 연주 시차 공식 별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야. 별의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밝아요. 한 등급의 차이는 2.5배 차이나 1등급은 6등급 100배 차이 나지요. 별의 밝기 거리에 전등으로 비추어봐. 가까우면 작아요. 멀어지면 면적은 커지지만 어두워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본 거고 18세 기준에 측정한 절대 등급 겉보기 절대 등급 했을 때 값이 크면 클수록 지구보다 멀어요. 파란 별은 뜨겁고 붉은 별은 차가워. 목욕탕이 완전 반대이지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행성 간의 거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성이고 가장 먼 행성은 해왕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태양과 가까운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었고 상대적으로 태양과 먼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었어요. 그리고 태양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행성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은 항성, 별이라고 하는데요. 왜 별이라고 할까요? 네,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주에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은 몇 개나 있을까요? 100개? 1000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우리 은하가 있지? 이런 은하가 수십 개가 모이면 은하군이 되고 수천, 수만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돼. 그런데 이런 은하단이 실 한 줄이라고 하면 이 실들이 엮이고 엮여서 기다란 리본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은하단. 이게 우리 우주의 모습이야. 그럼 도대체 은하가 몇 개야? 수천억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대략 추측한 거지 정확히 몰라. 그래?
그럼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 계산을 해보면 은하 하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고 거기에 또 그렇다면 이거 모르겠어. 너무 많아. 모르겠다고. 맞췄다. 별은 계속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네. 우리 별의 개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어요. 우주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별이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멀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또 지구 반대편에 있고 또 지평선과 가까운 곳의 별은 지구의 대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약 2,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별과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별과 별자리의 의미를 알아보고 북쪽 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별과 별자리에 대한 영상을 보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점으로 보이고 자세히 보면 흔들리거나 깜박이기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별이지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데요. 별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 보이지 않는 까닭은 별은 태양에 비해 지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은 반짝이는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것이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에 물이 지어 있는 별을 서로 연결해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건의 모습으로 떠올리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을 별자리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북쪽 밤하늘에서 쉽게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예요. 여러분도 북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이고요.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존재합니다.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항성, 별입니다. 별자리는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들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여 그 모양대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북두칠성, 두 번째 거는 작은 곰자리, 마지막은 카시오페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별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옛날에는 방향을 찾는 방법이 지금처럼 나침반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찾고 싶은 별을 별자리로 기억하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북쪽 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측해 볼게요. 관측 방법입니다. 별자리를 관측할 시각과 장소를 정하고 나침반을 이용해 북쪽을 확인합니다. 어떤 별자리가 보이는지 관측하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는 불빛이 많아서 관측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 이름은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실행시켜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선택학습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등교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설치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북극성 찾을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삭제하지 마세요. 바로 스텔라리움이라는 밤하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서 천문대 선생님들은 물론 친구들도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은 스텔라리움 설치부터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맨 위에 보이는 사이트를 누르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요. 사이트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각자의 컴퓨터 사용을 확인하고 다운받아야 해요. 설치가 다 되었으면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스텔라리움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지구에서 본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4월 22일 4시 44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로 쓰이는 메뉴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설정 목록들 보이시나요? 제일 위에는 위치 설정이 있어요. 검색창에 직접 지명을 검색해도 되고, 여기 나라 선택창에서 대한민국을 누르면 우리나라 도시 이름들이 뜹니다. 도시 이름을 클릭하고 현재 위치를 기본으로 설정을 누르면 다음에 스텔라리움을 다시 켰을 때 이 위치에서 시작하게 돼요. 다음은 날짜와 시간. 내 생일날은 어떤 밤하늘이 보일까? 지금 낮이라 별이 안 보이네 같은 경우 날짜와 시간을 움직여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일 날짜로 옮기고 지금은 별이 안 보이니까 밤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특정 천체를 보고 싶다면 검색창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달을 한번 찾아볼까요? 동쪽 하늘에 있었군요. 달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 달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별자리들을 찾아볼까요? 왼쪽에 있는 3개의 버튼은 별자리의 선, 이름,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낮에 태양 때문에 밝아서 안 보이는 별자리도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죠? 나는 땅 밑에 있는 별도 궁금하다. 지면 버튼을 눌러 땅을 없애줍니다. 나는 방향 표시 안 봐도 돼요. 바로 옆에 있는 방위기점 버튼을 눌러 없앨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대기까지 없애면 더 많은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딥스카이 천체를 키면 어느 별자리 위치에 딥스카이들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리온 대성운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리온 자리에서 성운을 찾아 클릭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선택을 해제하고 싶다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돼요. 행성 이름표를 키면 황소 자리 위에 금성부터 수성도 있고 화성, 토성, 목성 행성들이 보이네요. 이 중에 목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성이 다가가니 목성의 위성들도 보이죠? 더 확대하니 목성의 줄무늬가 보이네요. 맨 오른쪽의 재생 버튼들로 시간을 멈추기도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감아볼 수도 있어요. 버튼을 누를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목성이 자전하면서 줄무늬와 대적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다시 땅을 켜서 보면 모든 별들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밤하늘을 한번 봅시다. 시간은 21시 0분. 더 잘 보이게 대기만 없애줄게요. 여기서 별자리 선, 별자리 이름, 별자리 그림을 띄우면 오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4월 22일 봄인데요. 동쪽 하늘에서 봄철 별자리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계절별 별자리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21시인 지금 동쪽 하늘에는 봄철 별자리가 떠오르고 있는 거랍니다.
서쪽 하늘에는 겨울철 별자리들이 지고 있네요. 여기서 하늘보기 설정창을 이용해서 하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국제천문연맹에서 통합한 88개의 별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별자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양의 별자리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만든 별자리를 보고 싶다면 한국을 누르면 됩니다. 하늘보기 설정창에서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별자리인 북두칠성이 보이네요. 서양의 별자리로는 큰 곰의 엉덩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천체들의 모습도 확인해 보았어요. 친구들, 이제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별자리 여행을 할 수 있겠죠? 모두들 건강하고 천문대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 스텔라리움 설치해서 요리조리 가지고 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예요. 실험 관찰 30쪽의 1번입니다. 자, 우리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데요.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여기서 북두칠성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다음 요 밑에 보면은 카시오페아 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곰자리가 있는데요. 작은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북극성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북두칠성이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큰 곰자리라고 큰 곰자리에 일라고 한다고 하네요. 옛날 한 소녀가 북두칠성의 홀어머니를 유래에 모시고 대해서 한번 가난하게 보고 살고 갈게요.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싶구나.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계속 물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우리 동네 우물은 모두 말라버렸는데. 그 해는 몹시 가물어서 우물이란 우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깊은 샘물도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물을 구해올게요. 소녀는 어머니를 위해서 물이 있는 샘을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헤매었을까요? 지친 소녀의 눈앞에 옹달샘이 나타났습니다. 아, 물이 있네. 얼른 국자에 물을 떠서 엄마에게 가져다 줘야지.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국자에 물을 담아 얼른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한 할아버지가 힘없이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구나. 물이 있으면 나누어 줄 수 있겠니? 어쩌지? 엄마에게 물을 빨리 가져다 줘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한 물이었지만 소녀는 물을 다시 떠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물이 담긴 국자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이 물을 드세요. 어이, 그런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국자를 하늘로 집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숲 속의 신령이니라. 너의 마음이 이토록 고우니 마르지 않는 국자를 주겠노라. 소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하늘에는 7개의 별로 이루어진 국자가 북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국자는 조금씩 기울어지더니 하늘에서 은하수를 만들고 소나기를 만들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화 속 별자리의 이야기
서양에서는 헤라의 질투로 북두칠성을 곰이 된 여인 큰곰자리라고 칼리스토, 한다고 했는데요. 큰 곰자리. 지나고 볼게요. 옛날 아르카디아에 칼리스토라는 아름다운 ним프가 살고 있었다. 칼리스토는 남자 못지않은 훌륭한 사냥꾼이었으며 아르테미스를 추종하여 결코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 숲속 한 구석에서 홀로 단잠에 빠져 있었던 칼리스토. 제우스가 이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제우스는 그녀가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습으로 변신해 다가갔다. 그 뒤에는 제우스의 신조 독수리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이내 제우스임을 알아챈 칼리스토. 그녀는 아르테미스에 대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는 신의 사랑을 거부하지 못했다. 아르테미스의 다른 추종자들이 결국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신의를 저버린 못된 여자로 취급하며 무리에서 추방시켰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숨어 살다가 제우스의 아들 아르카스를 낳았다. 후에 이 사실을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알게 되었다. 질투심에 눈이 먼 헤라는 칼리스토를 찾아내 제우스를 사랑한 벌로 그녀를 곰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로써 홀로 남겨진 아르카스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되고 칼리스토는 그렇게 아들과 이별한 채 깊은 산속에서 숨어 지낸다. 어머니를 닮아 어느덧 훌륭한 사냥꾼으로 장성한 아르카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냥을 즐기고 있다가 숲에서 커다란 곰을 만나게 된다. 우연히도 그 곰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칼리스토였다.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본 칼리스토는 자신이 곰인 것도 까맣게 잊은 채 반가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아르카스는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활 시위를 당기고 마는데 그 광경을 본 제우스는 칼리스토를 구하기 위해 아르카스와 함께 하늘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하여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 아르카스는 작은 곰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헤라는 별이 된 칼리스토마저도 질투하여 포세이돈에게 이들이 바다에 들어가 물을 마시지도 목욕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북극의 하늘만을 맴돌게 되었다. 네, 슬픈 전설이네요. 자, 세 번째 활동입니다.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실험관찰 30쪽 밑에 생각해 볼까요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스텔라리움을 실행한 모습이에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별자리 이름은 머리빗자리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이유는 내가 아침마다 쓰는 빛 모양과 비슷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또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고 그에 얽힌 이야기도 만들어 보면 좋겠죠. 선생님이 여기 옆에 별자리를 연결해서 상어자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의 별자리를 만들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만들어서 적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별과 별자리.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했고요. 밤하늘에 물이 지어 있는 별들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여 사람, 동물, 물건의 모습으로 떠올리고 이름을 붙여 별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쪽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세 가지가 있었죠.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아 자리였습니다. 그럼 세 가지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는지 평가해 보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써봅시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밝은 점으로 보이는 것. 정답은 네, 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별자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별자리 이름은 카시오페아 자리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별과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 고려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옳지 않은 것은 두 번째겠죠. 안전을 위해 되도록 밝은 곳에서 관측한다.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밝은 곳에서는 별과 별자리를 관측할 수가 없겠죠. 네. 다른 별자리들의 이야기들이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카시오페아 자리, 오리온 자리, 마차부 자리, 독수리 자리, 사자 자리의 유래에 대해서 영상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더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길었는데요. 끝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